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양보했으니 이제는 양보를 받을 차례다. 최근 조선일보가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이틀 뒤 중앙일보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직접 출마하라는 주변의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 두 보도를 조합하면 안철수 의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구체화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과장보도, 오보라고 밝히고 있죠. 안철수 신당 추진기구에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일보가 내놨던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오보인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를 그 안철수 신당에서 아예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 문제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죠. 예. 자꾸 이제 출마 안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은 제로다. 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이제 박 시장과 안 의원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경쟁 관계나 대립 관계, 네. 이렇게 사이를 자꾸 이제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런 좀,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박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비전,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게 가장 부합하고 있는 그런 네.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하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때까지, 박 시장님이 이제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 나오는 실제 실천 과정을 보더라도, 예. 철학과 노선이 이제 거의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도, 계속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일정한,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또, 비슷한 보도를 하면서요, 윤여준 의장이, 그러나 여전히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세력 측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 의장 그때 어젠가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도 이제 윤 의장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윤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네. 사실 저희도 조금 잘 이해를 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이 직접 다른 지역의 후보로라도 출마할 가능성, 그 부분은 고려가 가능한 건지요? 그런 얘기들도 참 악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하나의 선출직을 통해서, 네. 선출직으로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선출을 한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도 저기를 하지 않고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직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기성 정치권이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싶고, 네. 그런 잘못된 관행에 좀 길들여져서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또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지금 송호창 의원님 말씀이나 안철수 신당의 어떤 정치 철학은 한번 선출된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선출직 임기를 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것이 선출을 해준 유권자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차기 대선까지 임기를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기 대선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게 되면은 임기 도중에 사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여쭤보는 건 좀 이런 감이 아니요, 뭐 그 문제도 박원순 시장이 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서울시장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말을 사실 믿지 못하는 네.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뭐 말을 스스로 한 말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출직을 통해서 선출이 된 사람이라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직을 이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내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죠? 예. 예. 안건이 조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정계특위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여야 대선 후보의 이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정계특위가 오히려 그 대선 후보들 그리고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고 네. 오늘 또 이제 새누리당이 내부에 이제 그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이제 그 활동 시한이 정계특위가 이달 말까지인가요? 이렇게밖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임무를 방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나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여야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특검제 네. 대선 과정에서의 정보기관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와 관련된 뭐라고 하나요? 뭐 연대 문제 이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선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국회에서 그 당장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는데 네. 그 현안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기 위한 만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동이 끝난 뒤에는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죠? 뭐 당연히 공개가 될 거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그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방침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된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어떤 방향이 좀 나와야지만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거 얘기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 호남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평가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호남 일부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안철수 신당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양보하는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이건 뭐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호남 일부를 양보하는 전제로 뭔가 선거 연대를 논의하자고 한다면 안철수 신당 측에서 이런 논의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참 저는 어느 지역을 양보를 한다 그리고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특정 지역이 마치 자신의 기득권인 것처럼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유권자들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유리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유권자나 국민을 하나의 수단으로 네. 언제든지 주머니 속에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거 연대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선거에 임해서 어떤 자신의 정책과 후보의 면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네. 스스로 그 지역 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정략적으로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마치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논의 자체가 저는 이제는 좀 더 이상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이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정치 분석하는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그런 얘기가 당연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개혁하고 노력하는 노력을 하거나 뼈를 깎는 혁신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잔 기술을 부려가지고 조금이나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주로 한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 발전에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새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새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이번 선거 자체가 정책을 겨루고 네. 정부나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네. 그런 제대로 된 선거가 된다면 그 두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연대하고 누구하고 힘을 합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좀 이제 기교적인, 기술적이거나 기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거티브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아주 그 선거 과정을 혐오스럽게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어떤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선거가 못 되게 되겠죠. 예.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런 새정치 실험도 좋고 또 지방 정부의 그동안 지난 4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기초하더라도 이런 3자 구도, 민주당, 여야 기존의 그 거대 정당 두 개가 반분하고 있던 그런 구도에서 안철수 신당이 들어가면서 3자 구도를 이루게 되면 결국 새누리당 유리한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저희들이 전혀, 이번 선거에 대응을 하지 않고, 네. 또는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 이번 선거는, 거의 대부분이 여권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여야 모두가 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좀 기성 정치권의 대상화가 되는, 네. 국민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대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로만 보이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정책 경쟁을 통해서 네. 좀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과정에서 각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회복하게 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연대라는 것을 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비판받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정치적인 지향이 같은 세력이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한 명의 후보를 세우는데 합의하는 것은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도 항상 하는 얘기고, 네.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든 야든 누굴 뽑아놔도 똑같더라. 네.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사실은 그 지역에 뭐 다른 정당의 여당, 야당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다 차별성이 있고 자신이 당선되었을 때 뭐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연대를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 모르겠고요. 네. 단순히 지향하는 바 정책이 같다고 해서 정책이 다르다 또는 뭐 같다는 것으로만 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정치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대를 할 대상이 누군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인터뷰 하실 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막진 않으셨거든요. 그 송 의원께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연대는 없다. 모든 후보를 다 완주시킨다. 이런 입장이 서신 겁니까? 그건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어떤 선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임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연대를 해서 소위 이제 지난 대선 과정이나 저번 총선 과정에서도 야권 연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이냐 예. 하는 좀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제 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상식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할 문제이지. 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어떤 원칙이나 각자의 철학을 생각하기 이전에 단순히 그냥 계산으로 네. 판수를 통해서 서로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네. 이런 어떤 선거 과정을 처음부터 만든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뭐 보나마나 예. 워낙에 국민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똑같은 사람이 네. 다시 이제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새정주 합류하셨고요. 박선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보도가 없더군요. 네, 아직까지는 박선숙 전 의원은 현실 정치에는 당분간 관여를 네. 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이제 지금 따로 개인적인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뭐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당 전에 또는 뭐 창당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류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타진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타진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항상 그리고 이제 저희들과 계속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합류를 하고 말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합류한 것 같은 그런 식의 뭐 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기로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